예, 그러면 블로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제일 큰 일이 뭐죠? 1 포스팅.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하셔가지고 포스팅한 링크를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송민경님이 전부 체크할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거고 제가 들어가서 최대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를 서로 지켜볼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블로그 강좌는요, 단순히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블로그의 글쓰기를 배우는 강좌는 아니에요. 이 강좌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마케팅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미 한 4주 정도 제가 같이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중앙시장, 대전의 중앙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하세요. 그 이불 가게 하시는 그 사장님이 요즘에 되게 신나셨어요.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저희 그 블로그 특공대라고 하는 우리 공부방에다가 요번에 포스팅을 했는데 거의 상위권에 다 올라갔다고 이렇게 좋아서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대전 책상 앞가리개라는 키워드에 대전 이불 김민주 홈마트라고 해서 또 제1위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 이불 방석에서도 이렇게 제일 최상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1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도 제가 저분을 우리 모임이 있어서 뵙고 왔는데 중앙시장이 요새 되게 한가하대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없는데 저분만 열심히 죽어라고 지금 바빠갖고 막 죽고 있대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블로그 통해서 주문이 계속 늘고 있어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고 남들한테 눈총을 받고 계세요. 혼자 바쁘다고. 그렇게 효과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내자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고 단순한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의 목적으로 왔다는 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면 블로그라는 게 약간 이제 원론적인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갈 건데 블로그가 무슨 뜻이죠 원래? 블로그가 무슨 뜻일까요? 블로그는 웹 로그에 웹에 있는 비하고 기록의 로그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기록이라는 뜻이고 이게 나의 일기장 같은 거라서 보통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컨텐츠나 견해나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곳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공유를 전제로 하는 걸로 계속 변해온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 내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내 콘텐츠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검색이 됐을 때 내 것이 노출되는 방식인데 그 시켜주는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전에는 그냥 흔하게 블로그 지수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 블로그 지수란 말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높으니까 낮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특별한 로직을 네이버가 얘기한 적이 없어서 블로그 지수란 말을 썼다가 리브라 로직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2017년까지 네이버가 이 로직에 의해서 검색을 하게 만들어줘요. 이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C 랭크 알고리즘으로 싹 바뀌었는데 네이버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리브라 로직이 뭐냐면 예전에 혹시 블로그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목에서 키워드를 10번에서 뭐 5번 정도 반복해라. 글의 첫 250자 안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5번 정도 노출시켜라.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글자의 색깔을 바꿔라. 글자의 크기를 높여라. 사진은 몇 장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전부 리브라 로직이에요.
전부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교육받으러 가시면 아직도 이 리브라 로직에 의해서 강의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했으면 노출이 잘 돼요. 저렇게 했으면 노출이 잘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은 전부 아닌 거고요.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제목에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2번에서 5번을 반복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홍보성, 광고성 글, 기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홍보성, 광고성 글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노출에서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떨어뜨려요. 안 보이게 숨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께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로그는 공부하면 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할수록 독이에요. 왜냐면 리브라 로직 때부터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 또는 그때부터 강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그 로직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방식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키워드를 위에다 써야 돼요? 뭐 해시태그를 위에다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검색 노출 순위를 정해주지 않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거를 일단 참고하시고 예를 들면 누가 블로그를 하는데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면 아 옛날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 특히 이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파워 블로거들이 와서 자기가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 이야기를 할 때 리브라 로직에 의한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로직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로직에 신경 쓰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이후로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네이버가 도입을 했어요. 요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2017년이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2017년.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던 유저들이 페이스북으로 몰려들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저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쏠리기 시작하던 시대가 2017년이에요. 저때 왜 네이버가 로직을 확 뒤집었냐면 위기의식 때문에 유저들이 계속 다른 채널로 빠져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네이버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자 어떤 거냐면 네이버에 있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는 블로그는 텍스트 중심이죠. 페이스북은 사진 중심이에요. 인스타그램도 사진 중심이고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더 편한 건 영상이에요. 글보다 편한 게 사진이고 사진보다 더 편한 게 영상이고 그쪽으로 계속 쓸려가는 거거든요. 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선택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속든 안 속든 광고성이든 홍보성이든 그냥 키워드만 잘 쓰면 상위에 막 띄워주는 그런 블로그를 계속 유지하면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계속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가 선택한 방법은 네이버가 정말 좋은 컨텐츠를 모아놓는 곳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이버가 선택한 탈출구예요. 좋은 컨텐츠를 네이버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여기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전략을 바꾼 게 저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저 C랭크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랭크 알고리즘 앞에 있는 C죠. C 다시 랭크. 이 C가 무슨 뜻이냐면 크리에이터, 창작자라는 뜻이에요. 자,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글을 쓰거나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그를 먼저 검색에 노출시켜주고 육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창조해서 남의 거를 베끼거나 홍보나 광고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콘텐츠를 정말 퀄리티 있게 올리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진화돼서 지금은 뭐가 됐냐면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인플루언서로 계속 지정을 해줘요.
그 상위 노출을 시켜줘요. 키워드하고 상관없이도. 그게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의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중심의 네이버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새로 진입하는 여러분처럼 이제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클 수 있는 길이 계속 막히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다시 로직을 조금 손봐서 나온 게 2019년도에 만들어졌던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로직. 다이아로직은 뭐냐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크리에이터를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블로거들도 얼마든지 C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육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C랭크 알고리즘을 보완해서 이 다이아로직이라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이아로직은 어차피 C랭크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C랭크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개념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지금은 제대로 된 글을 쓰는 블로그가 크는 시대구나. 전문 블로그, 컨텐츠가 좋은 블로그가 잘 노출되는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것 뿐이고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가입형 블로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티스토리 이런 데서 우리가 회원가입만 하면 블로그를 만들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죠. 그걸 이제 가입형 블로그라고 얘기하고요.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죽어버렸는데 워드프레스라는 걸 가지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직접 만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소는 네이버.com 다시 뭐 블로그 네이버.com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도메인을 따요. 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그런 블로그들을 설치형 블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냥 좀 중요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블로그가 막 유행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처음에 홈페이지가 유행했죠. 인터넷 들어오고 나서 홈페이지 유행하고 그 다음에 유행한 게 뭐죠? 다음 카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이 뜨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민홈피 있죠. 예, 민홈피가 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가 뜬 거예요. 그 네이버가 블로그가 뜨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이 온라인 미디어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포털 쪽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카페도 지금 무너졌죠. 맘카페 빼고는 지금 다음 카페는 거의 힘들어요. 맘카페는 뭐 다음에서는 그러니까 카페 안에서는 뭐 막강하니까. 근데 카페도 지금 많이 무너졌고 그죠? 그다음 민용피도 다시 죽였다가 살려놨는데 싸이월드 같은 거 안 뜨고 있잖아요. 다른 그 채널들의 경쟁이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유행하다가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티스토리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여기가 티스토리 블로그가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SNS하고도 연결 되게 잘 되고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불편하고 힘드니까 유행이 끝났어요. 다시 네이버 블로그로 전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무조건 네이버에서 해야 돼요. 다음에서도 놀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내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티스토리고 뭐고 지금은 다 끝났고 다시 네이버 블로그로 환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나의 기록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얘가 글들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취득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찾아보는 컨텐츠의 저장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록을 하던 것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그런 곳이 됐고 이게 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죠.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버고 그 다음에 구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죠. 네, 요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C링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어떤 건지는 이제 그냥 기초적인 거니까 아시는 거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대한 원론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방송의 작가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블로그 왜 하려고 그러세요? 목적이 뭐예요? 소리 켜시고. 지금 하려는 목적이요? 네, 아, 옛날에 열었던 그때 목적이 아니고, 네. 지금 같이 어, 공부하면서 하려고 하는 목적. 블로그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정보를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정보를 알리면 이제 그 피드백이 저한테 오도록 하는 거죠. 어떤 피드백이? 그,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홍보 효과. 예, 예. 예, 홍보를 하되 대신 그냥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 하고 싶은 거죠. 네. 속속들이. 그 홍보 효과,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면 아,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예, 네,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네. 예. 자, 여기서 제가 방송인님한테 지금 여쭤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공유하려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려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려고요. 이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글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정보를 올리죠. 정보를 올리다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정보는 단순하게 누군가가 궁금해해서 검색해서 내 글을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보죠. 그죠? 근데 정보에 대한 글은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글을 잘 쓰는 법을 쭉 내가 한번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글 잘 쓰는 법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끌어들일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면 이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되게 높죠. 그죠? 근데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죠. 그럼 이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모든 포스팅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왜 하는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그러면 블로그가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힘이 안 생겨요. 사람들이 블로그를 쓸 때 목적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개인 컨텐츠를 저장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우리 애들 사진을 찍고 우리 애들 관련된 글을 써가지고 나만 보기로 계속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취미에 관련돼서 내가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정보를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브랜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수익 창출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배우려고 하는 블로그는 무조건 정보의 공유나 퀄리티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랑 하는 공부는 무조건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케팅이라면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보여드렸던 그 5가지의 목적 말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해야 글을 쓸 때마다 거기에 맞는 글들이 써져요. 안 그러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포스팅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쓰고 있는데 계속 정보만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허공에다 뿌리는 포스팅이죠. 2시간, 3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허공에 뿌리는 거예요. 남들 좋으라고. 그거는 블로그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일단 그 내용만 그렇게만 아직은 막연하지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블로그 되게 간단해요. 3단계거든요. 딱 3단계. 첫 번째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올려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못 찾아보면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블로그를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글을 읽다가 나가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제대로 끝까지 읽어주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올린 글은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읽은 후에 무조건 나에게 효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가 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블로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검색에 내게 잘 걸리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읽게 만들려고 하면 글이 좋아야 돼요. 글 안에 컨텐츠도 좋아야 되지만 글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건 작문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콜 투 액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 글을 읽고 나서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거나 나에게 회원가입이 되거나 아니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나랑 계약을 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O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O는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최적화. 검색을 했을 때 내게 가장 잘 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글을 시작하는 서두는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글을 잘 쓰고, 좀 더 빨리 쓰고,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신뢰를 만들고, 효과를 만들고, 할 수 있는지, 힘이 있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블로그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강으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할 거고 5강이 되게 짧거든요. 짧아서 과제를 엄청나게 낼 거라고요. 네? 5강 안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만 해서는 효과 안 나와요. 손으로 직접 바꿔 나가야 돼요. 내 블로그를. 그러다 보면 거기서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직접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나를 더 바꿔줘요. 제 강의보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바꿔줄 거예요. 송민경님 어떠세요? 네,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저분 저한테 요새 무지하게 혼나거든요.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그 제가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같죠? 근데 네, 실제로 써보세요. 내가 방향을 잡고 있나 못 잡아요. 그 손으로 계속 써봐야 내가 뭘 못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1을 1 포스팅은 꼭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늘어나는 거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5강이니까 한 달이 더 되죠. 5주니까 1을 1 포스팅은 오로지 딱 4주 하는 거예요.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5월 18일까지만 1일 1 포스팅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두세 개면 돼요. 그때까지 띄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딱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어금니 꽉 깨무시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윤영자님은 무조건 할 거고 윤영자님은 맘먹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송선영님은 요새 한참 블로그에 막 재미가 들리셨고 이제 막 블로그에 대한 충격을 받고 계시니까 하실 거고 양현수님은 목적이 너무 뚜렷해서 하실 거고 저런 분처럼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자, 석준길님은 내가 모르겠어 이제 바쁘다고 안 하는 건 핑계가 안 돼요. 아셨죠? 예, 그거 아니면 제 진도를 정말 이해하면서 따라오기 힘드니까 꼭 일을 포스팅 해주시고 과제를 내면 과제도 같이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떼워가지고 같이 해보셔도 되는데 한번 검색창에다가 대전 싸고 맛있는 집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건 제 스마트폰이고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검색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대전 싸고 맛있는 집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타. 고쳤습니다. 자,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플레이스라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쭉 올려보시면 지식인이 뜨고요. 그 다음에 밑에 뷰라고 뜨는데 이 뷰가 카페와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제일 1위에 떠 있는 글을 보면 대전 대웅동 술집 에어하우스 창고 대웅동 펍 중에서 안주가 제일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돼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제목에 제가 검색할 때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검색을 했죠. 자, 그 제목 안에 대전이 있죠. 싸고가 있죠. 맛있는도 있죠. 집도 있어요. 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전 족발 싸고 맛있는 집. 여기도 대전 싸고 맛있는 집 여기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대전역 김학칼국수에도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이 있고, 그 밑에도 똑같이 대전 싸고 맛있는 집 이런 포스팅이 검색의 상위로 올라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스팅을 하는데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전 싸고 좋은 집이라고 만약에 포스팅을 올렸으면 저 검색에 안 걸려요. 자, 다시 한번 네이버는요, 검색을 할 때 오로지 글자로만 검색을 해요. 글자를 찾아서 상위에 띄울지 안 띄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로지 글자로만 결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키워드 안에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전 싸고 맛있는 식당이라고 쓰면 대전 싸고 맛있는 집에 안 걸린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제목을 쓸 때 대전 싸고 맛있는 집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대전 싸고 맛있는 식당으로 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내 포스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 늘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도 있는 게 제목에 있는 키워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죠? 블로그 하시는 분. 양현수님 지금 블로그 하고 계시는데 양현수님은 좀 넘어가고, 송선영님은 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그죠? 최민수님은 그렇고, 이효롱님 블로그 하세요 지금? 여러만 났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포스팅이, 없어요? 네, 포스팅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호김님은 한때 블로그 잘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방치하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시동을 걸었어요. 네, 시동 거셨어요 이미?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번밖에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전호김님 블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불량주부의 기분 좋은 날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캐릭터 되게 좋죠? 와, 똑같죠? 네. 이 캐릭터 너무 좋아요. 와, 페이스북 캐릭터도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너무 전호김님 다 와요. 너무 좋아요. 돈 이 주고 그림 전문가한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자, 여기 보시면 청양 숲 체험,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위로숲 절기 산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청양 숲 체험, 이거 옛날에 우리 청양 가서 저랑 한번 했었죠? 기억나세요? 제목 키워드? 전호김님? 아, 이거 했었나? 저렇게 하니까 난 너무 좋아요. 이거 해도 다 까먹고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치마람님도 늘- 이거 저랑 했던 거 늘 기억나시죠? 새롭게. 그죠?
예, 오늘은 전에 저랑 강의 들었던 분들은 오늘 내용이 약간 중복될 수는 있어요. 예,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절대 중복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자, 어쨌든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양 숲체험, 숲해설과와 함께하는 위로숲 절기 산행이라고 쓰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검색해야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검색하면 이 글이 노출이 될까요? 대전, 청양 숲체험. 예, 청양 숲체험. 자,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꼭 많이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노트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키자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키자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검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거의 못 들어가요. 구글에서 검색해야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키자드라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자, 키자드는 키워드 마법사라고 해서 키워드 아마 위자드의 준말인 것 같아요. 자, 이런 화면 나오죠.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 많은가요? 노트북 쓰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네. 네. 자, 어쨌든 그럼 저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사이트를 안내해줍니다. 키자드라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이렇게 키워드 마법사, 키워드 분석기, 실시간 검색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맨 위에 있는 키워드 마법사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요거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PC도 똑같아요. 자, 광고는 넘어가시고 그럼 이렇게 키워드 마법사라고 나오죠. 그죠? 이런 화면 나오나요? 네. 자, 이 화면에다가 청양 숲체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 자, 이렇게 했더니 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 서비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기서 제가 자꾸 오타를 쳐가지고 이러고 있죠, 지금. 이러다 또 전호김님한테 혼나는데 이거 왜 맘먹지? 됐어요. 자, 숲체험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PC 검색량이 한 달 동안, 이전에 30일 동안 10번 이하다라는 뜻이에요. 10은 10번이 아니라 10번 이하라는 뜻이고 모바일 검색량은 10번 이하라는 뜻이어서 10이 나오면 검색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청양 숲체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거의 검색을 안 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전우김님이 올리셨던 이 포스팅은요. 절대 성향 체험으로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는 보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떤 키워드? 숲 해설가. 산행. 산행? 산행은 보편적인 단어죠. 네. 엄청나게 많은 포스팅이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내 포스팅이 노출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숲 해설가로 검색하면 좀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올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궁금해 하시니까 이번에 PC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숲 해설가로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면 숲 해설가로 한 달 동안 PC로는 910명,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는 2,600명 정도가 검색을 했으니까 전부 합하면 3,50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블로그 수는 6만 개 정도가 돼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숲 해설가 중에 적어도 대전, 세종, 충남, 청양 이쪽 지역에서 숲 해설가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검색량이 확 줄겠죠. 근데 블로그 수는 검색되는 블로그 수는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로는 경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죠. 워낙 글이 많으니까. 자,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랑 관련 있는 키워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웰리스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거는 둘 합해가지고 한 1,800명 정도가 검색을 하는데 블로그 수는 6,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내 글이 검색돼서 보여질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그 밑에는 조주기능사는 블로그 포스팅량은 16,000건밖에 안 되는데 검색량은 엄청나게 많죠. 얘가 더 좋은 키워드죠.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면.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제목을 쓰게 되면 이거 가지고 검색을 뭘로 해야 되지? 위로숲으로 한번 해볼까요? 위로숲으로 검색이 되려나? 이것도 10 이하죠. 검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면 내 건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성향 숲 체험,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위로숲 절기 산행이라고 쓴 이 제목 가지고는 네이버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구한테 보여주죠. 검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낭비. 아무도 못 보게 글을 써가지고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을 검색한 거 보셨죠? 그죠? 대전 싸고 맛있는 집을 검색했을 때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요? 해시태그를 찾아요? 뭘로 찾아요? 전부 제목으로 찾아요. 전부 제목으로 찾아요. 제목으로 찾다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뒤져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들은 제목에서 거의 99% 네이버가 끝내고 다 찾아버려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본문이나 그 밑에 그 안에 있는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영양가가 없어요. 왜냐면 본문에서 제목에서 끝나거든. 제목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찾는 거를 다 끝내버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좀 더 다른 키워드를 썼으면, 청양에, 예를 들면 여기에 숲 체험이 있으니까, 요거랑 관련 청양에 좀 더 검색이 될 만한 거를 좀 찾아서 우리가 같이 써보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한번 넣어볼까요? 연관 키워드 수를 좀 많이 넣고, 제가 청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화면 공유해드리고, 연관 키워드 수 50개 넣고 청양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청양 가볼 만한 곳 760에 11,000에 44만 개, 440만 개, 뭐가 이렇게 많아? 청양이? 청양이 중국의 청양도 있어서 그래요. 아, 그 청양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럼 뭐 충남이랑 같이 써야겠네요, 여기는. 아니면 청양군으로 쓰거나 그러게 되겠네. 청양 출렁다리는 아예 검색을 안 하네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출렁다리가. 그죠? 예당호 다리 때문에 얘가 완전히 죽었죠. 네. 청양 출렁다리 죽은 것 같고. 자, 밑에 연관 키워드 한번 볼게요. 청양은 일단 키워드가 되고, 청양고추, 청양맛집, 청양마요치킨은 왜 이렇게 많아? 뭐 저 유명한 데 청양도 있어요? 중국 청양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닌가 청양 매운 마요 치킨인가 보다. 그래요? 네, 청양고추, 효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용한 키워드들이에요. 청양 알프스 마을 뭐 이런 것들. 연관 키워드로 봤을 때도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니까 예를 들면 잡기가 되게 애매하다 여기는. 일단 청양 가볼 만한 곳이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숲 체험이라고 하면서 절기산행이라고 하는데 위로숲이 뭐죠 이게? 위로숲이 제가 관리하는 그루 경영체 명칭이에요. 아, 경영체 명칭? 네. 네, 그 여기는 어디예요? 이 사진은? 여기는 비복면 관살리라고 하는 임도.
예, 산길. 예.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근데 숲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킹으로 검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주킹으로- 줍기랑 트레킹의 합성어거든요. 예. 검색을 요 정도 하네요. 전국에서 이 네. 정도면. 근데 블로그 수가 워낙 작으니까 검색되긴 되게 편하겠다. 그래서 그죠? 검색해 보니까 제 거가 1위 노출이네요. 주킹으로. 네. 예. 근데 이제 검색이 되는 건 좋긴 한데 문제는 검색하는 사람 숫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숫자냐는 거죠. 이게 한 달 동안 160명. 작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유구에서 예식장을 하고 계시는 이현옥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블로그를 올렸어요. 근데 블로그를 본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50명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구에 예식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매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주킹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하고 연결되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160명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정보를 줄 뿐이지 어떤 효과나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니까 그런 면들도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전호김님이 예를 들면 이건 좀 비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다가 청양 가볼 만한 곳이라는 단어가 어떻게든 들어갔으면 훨씬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죠.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내가 쓴 글에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를 결정해요. 근데 우리가 제목을 쓸 때 대부분이 다 내 짐작대로 써요. 어떤 키워드를 쓰면 보겠지라고. 그죠? 그 송선정님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잖아요. 키워드 엄청나게 넣어갖고 이것도 검색하겠지 저것도 검색하겠지라고 해서 키워드를 제목 안에 한 10개를 넣었어요. 제가 키자드에다 다 대입을 해봤더니 그중에 7개 정도는 아무도 검색 안 하는 용어야. 들어가서 제목만 지저분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송선정님 얼마 전에도 저랑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한 번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제목을 키워드가 10개 집어넣어서 올린 포스팅하고 싹 정리하고 키워드 2-3개만 넣어서 깔끔하게 제목을 쓴 포스트하고 어느 걸 더 많이 봐요, 사람들이? 짧은 걸 보죠. 이 키워드를 넣으면 보겠지? 저 키워드를 넣으면 보겠지라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들이 아까 보셨듯이 키자드에 넣어보면 검색조차 안 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블로그 쓰는 습관이에요. 제목에다가 드립다 키워드를 집어넣거나 이게 걸리겠지라고 자기가 지레 짐작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성 들여서 쓴 글이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면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통계와 데이터로 넣어야 돼요. 그 통계와 데이터로 넣는 도구로 키자드를 쓰시면 돼요. 그거 외에도 도구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써본 도구 중에 키자드가 제일 정확하고 편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를 계속 쓰실 건데 여러분들이 쓰신 글이 올라가서 블로그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90%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제목이 결정해요. 본문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제목이 99%를 다 결정해버려요. 그 안에 어떤 게 내가 집어넣은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시려면 제목에서 승부낸다고 생각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본문 쓰는데 1시간이 걸렸으면 제목 고민하는데 2시간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제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네. 지레 짐작으로 이 키워드는 쓸 거야 라고 해서 올리는 포스팅들이 거의 다 실패해요. 저는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할 때 블로그 강의할 때 오셔서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키워드는 어때요? 제 블로그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잠깐만요. 키자드 잠깐만. 찾아보고요. 제가 잠깐만요. 키자드 좀 찾아보고요. 같이 찾아줘요.
저도 몰라요. 키자드가 알지. 아셨나요? 네. 심아람님 지금 블로그 하세요? 아니, 아직 개설은 돼 있는데 글은 없어요. 아, 글 이제 오늘부터 쓰셔야 돼요. 네, 내일부터 저기 송민경님이 도끼 노트북 체크할 거예요. 저분 딱 봐도 무서워 보이죠? 네. 네, 저분 약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꼭 쓰셔야 되고, 윤영자님 지금 블로그 스톱돼 있죠, 아직도. 네. 오늘부터 쓰려고 맘먹고 지금 이제 어유 부리고 있었잖아요. 네. 네, 오늘부터 써보세요. 또 그래서 오늘 다음 끝나고 주- 이거 쓰면은 다음 날에 아닐까요? 내일부터 쓰세요. 한 번만 봐드릴게요, 오늘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올리신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쭉 점검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키워드를 잘 썼나 안 썼나, 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글인가 아닌가는 그냥 다 제목이에요. 제목에서 끝나요. 아셨죠? 네. 네. 10분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시고 화면하고 소리 다 끄고 편안하게 쉬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석준길님은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진 않죠? 네, 네. 계속 그 키자들은 항상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끼고 살아야 돼요. 예, 네, 끼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 첫날 과제가 자기가 꼭 써야 되는 키워드 30개를 잡아오는 거거든요. 키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내 목적, 내 블로그에 관련돼서 제목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키워드 30개를 써가지고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아셨죠? 네. 심하라님 할 수 있겠어요? 제목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키자드 검색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검색되게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키자드를 넣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량은 많은데 블로그 수가 적으면 되게 좋은 키워드죠. 그 다음에 내 검색량이 적은데 블로그 수가 많을수록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내게 노출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랑 관련돼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한 키워드 30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몇 개? 30개. 네. 자, 블로그에는 해시태그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죠? 10개, 30개요. 30개. 네, 3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죠? 30개. 자, 그 다음 유튜브는 해시태그를 몇 개 넣을 수 있죠? 태그를 500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500글자 수로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워드 30개를 뽑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할 때, 블로그를 할 때, 유튜브를 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검색 엔진 마케팅은요, 검색 마케팅은 키워드 30개에서 출발하는 거고, 키워드를 30개를 잡아놓으면 그거로 50%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키워드를 제목에 얼마나 잘 쓰느냐에서 내 포스팅한 글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송선영님도 제출하셨는데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양현수님이 질문하신 게 뭐죠? 괄호 안에 제목에다가 네, 가로 안에 그 키워드 검색창에 많이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네, 그 검색어가 노출이 좀 많은 거를 안에 넣어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무슨 얘기죠? 그거를 지금 검색어가 많은 것,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그 가로 안에 제가 넣었거든요. 제목 가로 안에? 옆에. 네. 아, 가로에 넣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제목에 가로 치고 그 안에 키워드 넣는 건 상관없어요. 네. 네. 어쨌든 숙제가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숙제가 또 나갈 거라서 해주셔야 돼요. 1일 1포스팅에 요 숙제까지. 방송인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표정이? 심아람님은 강성희님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켜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다수 대중 그러니까 C2C 그러니까 소비자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B2B, 그래서 예? B2B. C2B 예 C2B나 C2G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C2가 돼요? C2? C가 뭐예요? 네. C가 뭐냐고요? 커스터머 아니에요? 네. 고객 아니에요? 고객? 거꾸로 얘기했네. B2C. 그치, B2, B2C. B2C. C가 앞에 올 수가 아, 없지. 바보. 고객이 나를 상대로 어쨌든,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 B2C가 아니고, B2B? 예, B2B나 B2G거든요. 예, 예. 지금 일단은, 근데 물론 시장을 욕심을 낸다면,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홍보 영상, 뭐 이런 거를 욕심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시장이 또 적지 않은 시장이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것까지 해버리면, 좀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럴까요? 근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페이스북 네.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던 건데, 네, 페이스북은 들어가면 내가 보고 싶은 글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페이스북에 배달해 주는 대로 계속 와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내가 필요한 글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음식, 식당, 그다음에 옷가게 이런 데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방송인님처럼 B2B를 하는 경우는 타겟층들이 되게 좁아요. 그죠? 윤영자님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니까 일반인들이 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죠. 네. 근데 송선영님은 그릇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릇만 사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그 중에 일부예요. 남자도 아니고 연령대도. 그죠? 그 다음에 강근혜님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건강 기능성 화장품 쪽이잖아요. 기능성 화장품을 쓰는 타겟이 되게 좁아요. 타겟이 좁을수록 검색 마케팅이 맞아요. 블로그나 유튜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어떤 검색어를 쓸지를 계속 찾아보시면 분명히 B2B나 B2G에서도 효과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그 목적 하에 뚜렷하게 목적을 잡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 30개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밤늦게 공부를 하는데 2시간 만에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괜찮나요? 네. 네, 11시에 무조건 끝내야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11시 반 반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좀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다음 주까지 숙제가 뭐라고요? 키워드 일일 30개 일버스팅. 찾기. 네, 30개. 30개 키워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 30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그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이 중요한데, 이 안에 키워드를 어떻게 넣느냐. 제목의 키워드가 거의 90%에서 99%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쓰느냐에서 내 블로그가 큰다, 안 큰다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대전 중앙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하시는 김민주 사장님이 지금 요즘에 블로그를 하시면서
블로그 하기 전과 굉장히 다르게 매출이 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이런 걸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셨는데, 보시면 요 위에가 중요해요. 검색창에 뭐가 써 있나? 대전 책상 앞가리개라고 검색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전 책상 앞가리개라는 키워드가 제목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서 결정이 난다고요. 대전 이불방석도 마찬가지고요. 대전 기숙사 이불, 대전 이불, 대전 팥찜질팩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책상 앞가리개 같은 경우는 주문이 수백 개 단위로 들어와요. 누가 볼까요? 학교에 공동 구매, 단체 구매를 해야 되는 담당자들이 보고 연락을 해요. 그 몇백 개 단위로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방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키워드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전 이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전 이불이라는 키워드는 이분도 못 잡아요.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도 막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못 잡는데, 이분이 블로그에다가 영상을 계속 올려요. 동영상을 올리는데, 동영상에서는 대전 김민주 홈마트가 1위에 올라가요. 그죠? 여기 보면 4위에도 있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그분이 올리신 거예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다가 영상을 올리셔도 이렇게 노출이 돼요. 가장 큰 키워드, 이분이 잡으려고 하는 가장 최종의 목적은 대전 이불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를 위해서 달려가는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저희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블로그 효과가 나오는데 천안에서 방금 전화 왔어요. 뭐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서만 맞춤할 때 계약금 조금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좀 올려주고 계시고요. 보면 이렇게 되게 재밌게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건강보조식품인가요? 그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분도 문의 전화가 지금 오고 있고요. 이분도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매출이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다가 이번 달 수익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올 정도로 늘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블로그로 오는 전화들 때문에. 그죠? 요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 작업이,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키자드라는 건 꼭 쓰세요. 키자드라는 건 꼭 써주시고, 그래서 키자드를 달고 살아야 돼요. 키자드 없이 블로그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케팅 키워드 30개를 뽑아서 숙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출해 주실 때는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다가 쓰셔가지고 저희 카톡방에다가 파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질문 있어요. 예? 질문 있어요. 네. 그 대전 책상 앞가리개 쓰신 분이 그 블로그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키자드에 대전 책상 앞가리개를 넣어봤더니 네. 조회수가 10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키워드를 이제 뽑아낼 때 이게 검색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키워드를 3단계로 나누거든요.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 있죠. 청양 가볼 만한 곳이나 대전 이불이나, 그다음에 대전 뭐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요. 그죠? 이런 거를 숏테일 키워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제너럴 키워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중간 정도 되는 거, 그거를 미들 테일 키워드 또는 그 스페시픽 키워드 이렇게 부르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책상 앞가리개처럼 실제 그 키워드 검색량은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는데 그 한두 사람이 구매 고객으로 잡히는 되게 알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롱테일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리 스페시픽 키워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거를 적절하게 잘 섞어 쓰는 거거든요.
네, 김성우님은 지금 질문을 되게 잘해 주셨고, 사실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너럴 키워드 또는 보편적인 그 숏테일 키워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거의 롱테일 키워드에서 승부가 나요. 근데 블로그의 목적은 숏테일 키워드를 잡으러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써보다 보면 본인이 장사를 하니까 이런 구매 고객도 있구나라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량은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나오거나. 근데 써보면 효과 나오는 키워드들이 되게 있어요. 알짜 키워드들이. 그런 거 검색하면 무조건 내가 메뉴로 올라가요.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쓰는 방법은 다음 주에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자, 이 얘기. 자, 설명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쓴 포스팅이나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 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반응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협업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협업을 부탁하면서 자기가 썼던 포스팅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협업방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고 1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원하시면 거기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은 내 거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먼저 글을 올리면 그거에 내가 얼마나 빨리 도와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포스팅을 올리면 남들이 또 그렇게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좀 제가 칼같이 운영을 하려고 해서 신청자가 되게 많았는데 자른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홍보하고 싶어서 내 거 홍보되려고 들어오시는데 남들 거에 댓글이나 공감 안 해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받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생각을 해보시고 이 협업방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협업방에 그냥은 아니고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넣을 건데 이 협업방에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협업을 부탁해서 그 포스팅에 들어가면 3분 이상 머물다 나와야 돼요. 그 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 보고 공감 누르고 댓글 나오고 나오시면 그 블로그를 죽여요. 아시겠죠? 무조건 3분을 체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감이나 댓글을 다셔야 되는데 댓글은 길수록 좋긴 하지만 이모티콘 하나 날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공감 댓글 해주시고 댓글은 바쁘면 이모티콘 하나 툭 해놓으시고 블로그 켜놓고 그냥 스마트폰 냅두시면 돼요. 3분 동안. 스크롤하는 속도까지는 네이버가 아직은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롤을 천천히 하는지 빨리 하는지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영상이 올라와 있으면 그 영상은 보든 안 보든 플레이를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쫄블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다시 파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더 파가지고 그걸로 블로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새 블로그를.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3분 체류하고 공감 댓글 누르고 하는 거를 쫄블로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유를 하실 건데 공유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로 공유를 합니다. 비공개로. 남들이 안 보게. 거기까지가 쫄블로그가 해주는 협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사람의 포스팅에 3분 동안 머물고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공감하고 댓글은 길게 쓰면 좋지만 바쁘면 이모티콘 하나 날리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 블로그, 내 원래 블로그가 아니고 쫄블로그로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이 모든 건 다 쫄블로그로 하셔야 돼요. 이걸 신청하시려면 무조건 새로 블로그 아이디를 하나 파셔가지고 쫄블로그가 있어야만 신청이 됩니다. 아셨죠? 쫄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포스팅을 올리지 않고 남의 글만 계속 공유해 오면 네이버가 제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본 블로그가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절대 본 블로그로 하시면 안 돼요. 제재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블로그를 하나 더 파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규칙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누군가가 도와주세요라고 협업방에 올렸어요. 협업을 해주세요라고 블로그 포스팅을 올립니다. 올리면 5명까지만 하는 거예요. 6명은 하면 안 돼요. 1, 2, 3, 4, 5 이렇게 글을 달아요. 그래서 5명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6번은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협업할게요 라고 하면 거기다 이름 쓰고 5명이 차면 그 다음은 얘는 끝이에요. 더 이상 손대면 안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또 하나 마지막 이제 규칙이 있는데, 올린 포스팅이 있죠. 협업해달라고 올린 포스팅에 1번에서 5번까지 달다가 4번에서 멈췄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걸 올리시면 안 돼요. 5번이 끝나야 다음 게 올라가요. 하나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다른 건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가 안 끊는데 다른 거 올리면 막 엉켜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거 카톡방 보이세요? 블로그 협업방이고, 이 방에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할까 말까 지금 이제 초대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협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링크를 넣었죠. 1번 송민경 했습니다. 2번 김민주 했습니다. 3번 신영균 했습니다. 4번 오재용 했습니다. 5번 김남희 했습니다. 요게 끝날 때까지는 다른 포스팅 올리시면 안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생각보다 블로그 키우는데 되게 효과적이라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은 내 거도 클 수 있지만 남들 거를 키우는데 같이 협업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쫄 블로그를 만드시고 그리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쫄 블로그 방은 이 협업방은요, 공유에 협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자기 걸 올리거나 아주 장기간 협업에 참여를 안 하면 소리 소문 없이 내보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방에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들 걸 도와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모여야 여기가 신나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개를 키워줄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올리고 거기 협업에 참여 안 하면 얘가 늘어져요. 그 분위기 자체가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되게 이기적인 분위기가 되면 이 방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용히 내보내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들어올 거예요. 여기 100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IP가 되게 다른 아이디들이 들어와서 계속 공유해 주는 거예요. 5명이 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이버가 째려보거든요. 그 인원이 100명인데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협업이 일어나면 정말 신나게 서로 키워주는 방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쫄블로그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방에서 같이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칙은 협업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몇 가지 규칙이 더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저는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블로그는 글 쓰는 곳이고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곳이에요. 이게 원래 블로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케팅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에 맞게 블로그를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블로그 배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배우러 오신 거고요. 마케팅에 블로그라는 도구를 쓰는 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블로그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라는 도구를 쓰는 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에요.
마케팅이 목적이에요. 이 교육의 목적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일을 1포스팅 하면요. 지옥 같은 시간들이 막 이어져요. 숙제를 못, 숙민경님 표정 이상하게 짓지 마시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방은 벌금을 자포자기하고 벌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블로그 메일 포스팅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효과가 확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방은 블로그를 공부하는 방이 아니고 마케팅의 도구로서 블로그를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공부하는 방이에요. 이해되셨죠? 블로그 자체를 공부하지 않아요. 마케팅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품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나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를 잘 써놓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소개가 잘 써 있으면 블로그 안에 공식으로 올라가 있거나 유튜브에다가 나의 소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뭘 할 때도 홈페이지에도 소개를 잘 써놓으면 그게 신뢰를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 숙제인데 자, 제가 요 시트지를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자기소개 6단계 시나리오 작성법이라는 MS 워드로 작성된 이 문서를 드릴 건데 이거를 채워서 제출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6단계로 쓰는데 6단계로 이거를 쓰게 되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이거 올려드릴 거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써갖고 제출하시면 되고 처음에 인사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증거나 근거 그리고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강조할 것 행동 촉구와 연락처까지 쓰는 건데 이 형식에 그냥 딱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인사말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나를 알리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세종시 살고 화장실이나 타일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어떠하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 예문을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읽어주는 여자 아무개입니다. 저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기업이 고객을 모으고 매출을 올리는 데 특화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자기소개예요. 길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써주셔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인사말을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자, 예문을 보시면 나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성공한 기업이 120개 이상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꽤 오랫동안 이런 건 안 돼요. 몇 년 동안 나는 정말 많은 농작물을 판매했어요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농작물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판매했습니다. 아니면 수확했습니다. 나는 지금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청양에서 나는 어느 규모의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게 무조건. 그게 근거가 되고 신뢰가 돼요. 숫자 없으면 자기 주장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건 네 얘기지. 이게 돼요. 근데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 판단에 의해서 신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송선영님 그릇 얼마나 하셨어요? 예? 2012년부터 했어요. 그렇게 쓰면 돼요. 12년 그릇 장사 했으면 믿을만 하거든요. 전문가지.
그죠? 이해되셨어요? 예, 양현수님은 침수론 얼마나 하셨어요, 남편분이? 30년이요. 30년.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갈만 하잖아요. 네. 그 숫자로 하셔야 된다고. 심아람님은 지금 회사 얼마나 하셨어요? 4개월이요. 그런 거 노출하면 안 돼요. 그건 약점이에요. 다른 큰 숫자, 신뢰 줄 만한 숫자를 찾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수제청을 만드시잖아요. 네. 수제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는 몇 가지의 수제청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제청을 만드는 몇 가지 과정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여자다, 뭐 이렇게 하든지. 신재현님 이해하셨어요? 작년 10월에 개업했기 때문에 그건 노출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몇 가지를 준비한, 우리 집은 몇 가지를 준비해 놨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풀이 있잖아요, 풀. 그죠? 네, 풀의 규모는 어떤지, 뭐 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거에서 숫자를 찾아내세요.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숫자를 찾아내셔야 돼요. 정 안 되면 김성우님 같은 경우는 이 피부 관리에 대해서 몇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거 되게 좋아요. 반드시 자기소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최대한 숫자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문을 보여드렸지만 이 예문도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숫자 들어갔죠. 10년간 종업원 50인 이하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성공한 기업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건 안 된다고요. 120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요게 2번 근거, 증거에 대한 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예전과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찾아서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 사람은 마케팅을 전혀 몰랐다가 쇼핑몰도 운영을 해보고 전자상거래도 해보고 대학원 과정도 배우고 그런데도 다 실패했다가 지금은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기법을 알게 되면서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실적들을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전문가가 됐으면, 이런 식이에요. 어렵나요? 중요한 건 과장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다 나중에 공지글을 올릴 건데, 제가 일단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올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나를 먼저 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작성해 주시고.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이제 3명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는 제가 담당해서 하게 될 텐데, 저에 대한 소개보다는 같이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같이 3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앞으로 블로그는 심아람님이 쓰실 거잖아요. 네, 블로그는 제가 할 거예요. 사람 심아람을 보고 살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팀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심아람님 중심으로 다 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자, 나중에 이제 요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옛날에는요, 물건을 파는 마케팅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70이고, 마케팅이 30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엔 그랬어요. 품질이 좋으면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품의 퀄리티 20에 마케팅 80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마케팅은요, 제품으로 승부내는 게 아니고요, 물건에서 승부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파는 방법에서 승부가 나요. 물건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방법에서 승부가 나요. 맛있지도 않은데 줄 서는 식당들은 왜 맛이 없는데 줄을 설까요? 줄 서게 만드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제품의 퀄리티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마케팅을 배우는 거고 물건을 파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퀄리티가 기준 이하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많이 모자라지만 않으면 파는 방법을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는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마람님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예, 위에 거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4번은 강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나한테 일을 맡기면 네가 얻게 될 가치나 이득이나 편리함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무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피부 관리는 뭐가 더 좋다. 너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나한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 너는 내가 파는 화장품을 쓰게 되면 다른 것보다 이걸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파는 농작물을 구매하면 다른 농장이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얻을 수 있어. 너가 나한테 영상 외주를 맡기게 되면 다른 데에서 나오는 영상이랑 다르게 너는 이런 걸 더 얻을 수 있어 라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럼 마케팅 못해요. 차별화되지 않고 자기만의 무기가 없으면 마케팅은 못해요.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이해되셨나요? 어디서 나오는 농장에서 나오든 모든 농작물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의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홍보하는 거고 그걸로 마케팅 하시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셔가지고 여기 강조란에다가 써주세요. 자, 그 다음 행동촉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글을 읽으면서 너는 지금 나한테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바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인님이 영상을 외주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도 짜고, 그죠? 근데 영상을 바로 제작 의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 제작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 영상 제작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영상 제작에 관련된 게 궁금하시면 나한테 일단 상담을 해주세요. 이러면 더 좋죠. 그 상담으로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의 지금 방으로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편하게 제시해야 돼요. 네. 이현옥님 어려워요? 아니요. 저는 이현옥님이 지금 어려워요. 마이크 스피커 켜보세요. 이현옥님은 지금 본인은 직업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오늘 예식장 운영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업이 구상이 안 됐어요. 네. 어떻게 해요? 목적이 없는데? 이건 목적 없으면 블로그 못 만들어요. 그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든 목적을 만들어 갖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작은 일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덤벼보든가. 아셨어요? 네. 어떻게든 목적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목적이 없으면 블로그는 안 큽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단계 시나리오 중에 연락처인데요.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전화번호나 아니면 사이트나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그죠? 숙제 하나 더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게 5강까지라 여기까지만 할까요? 신재님? 6강으로 돌려요. 선생님, 그러면 키워드 네. 30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다음 주요.
이번 주 숙제가 2개네요. 소개하는 거랑 키워드 원래 세 숙제가. 개를 내야 되는데 지금 표정들 보니까 못 내겠어요 지금. 키워드 30개도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도 하고 1일 1포스팅이 제일 무서울 거고 자기소개까지만 할까요? 네? 네.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6강으로. 6강으로 뭔지 일 들어보고 포스팅 할 때 키워드 네. 30개를 네. 계속 달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요. 네. 키워드 30개를 계속 그냥 그 블로그에 똑같이 계속 다는 게 매일같이 포스팅한 거에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일단은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송선영님이 팔고 있는 그릇 중에 A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관저동 그릇가게 A 그릇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블로그를 올렸더니 얘가 1, 2, 3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또 A라는 그릇으로 글을 쓰면 얘는 몇 위로 올라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요. 한 키워드로 2개의 블로그를 동시에 보여주지 않아요. 한 블로그에 있는 2개의 포스팅을 동시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키워드는 상위에 떴죠. 그럼 얘는 가라앉을 때까지 안 건드려도 돼요. 그 다음에 B그릇을 쓰는 거예요. 근데 A라는 그릇이 안 올라가죠. 그럼 죽어라고 A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3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쓰는데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 그릇을 검색했을 때 4개 뜨고 B 그릇에도 4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키워드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아까 그 김민주 홈마트 사장님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 종류마다 잡고 계시고 있어요. 계속. 네. 그분은 제가 교육하기 전에 그걸 해버렸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 롱테일 키워드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게 롱테일 키워드 쓰는 방법이에요. 좀 이해되셨어요? 30개를 무조건 때려 넣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큰 키워드, 중간 키워드, 작은 키워드 요거를 몇 개 섞어서 작은 키워드로 효과를 내면 그 다음에 작은 키워드를 바꿔주고 중간 키워드가 또 효과가 나오면 다음 중간 키워드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요건 다다음 주에나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했어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 이 표정을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제가 무서워서. 내일부터 블로그를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저랑 그거 조건으로 들어오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 조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방송인님한테도. 무조건 1일 1포스팅. 그렇게 하면 한 달 안에 무조건 내 블로그 커요. 제가 어떻게든 노출시키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올라가는 방법이랑 끝까지 읽게 하는 거랑 전화 오게 하는 것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낼 건데 그 맨땅의 기초공사가 1일 1포스팅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딱 30일만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할 거예요. 방송인님?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뭘요? 1일 1포스팅 하라고 제가 우기는 거. 다 해야지 뭐가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1일 1포스팅 하는 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냥 완성하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올리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배운 대로 적용해 가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배우셨어요? 오늘 제목 키워드. 배운 거, 네, 오늘 배운 걸로 해서 네. 뭐 제목 키워드만 신경 써서 올리세요. 글이 이제 어느 정도의 분량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런 하고 거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없고 돼요. 네. 그냥 어쨌든 연습한다 생각하고 올리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올리는 글들은 검색 안 돼요, 어차피. 네. 편하게 올리세요. 검색해서 안 걸려. 당분간은 한 1, 2주까지는 안 걸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계속 글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사진 한 장, 글 5줄 이러면 제가 쫓아갈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다음 진도 나가야 되는데 겁나서 못 나가겠네. 진도 나가지 마요. 진도 나가면 숙제 내야 돼요. 다음 주에 하죠. 네. 아니 지금 11시는 넘었어요. 11시는 넘었고 자 송소장님 네. 오늘 2번째로 제 블로그 강의를 들으신 거고 저번에는 검색 최적화에 관련된 키워드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네. 네,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듣고 제목을 이제 계속 바꿨는데 저는 제목을 큰 것만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제가 노출이 너무 큰 것만 쓰다 보니까 노출이 거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려놓고 검색을 해봐요. 그럼 어떤 네. 거는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하게 뭐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뭐 대중소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 노출이 많이 되는 거 큰 거 중간이나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저는 좀 그러니까 네, 작은 제목을 키워드부터 잡아야 돼요. 네, 그거부터 잡는 법을 네. 제목에 너무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거만 좀 그거부터 좀 수정해서 지금까지 네. 해왔던 대로 뭐 그냥 연습하면서 배워가면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송소장님은 여태까지 블로그를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건 뭐냐면 마케팅 하는 거예요. 블로그가 아니라.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윤영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요? 네, 숙제할 게 걱정인 것 같아 지금. 네. 1일 1포스팅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근데 맘먹으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잠이 문제죠 이제. 근데 저랑 청양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거 할 테니까 넣어달라고. 네, 할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명 넘었다고. 기억나시죠? 네, 네. 하실 거죠? 해야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네, 일단은 키워드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쵸. 항상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들으면서 기자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이거 30개 잡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것만 또 잘 잡으면은 포스팅 할 때 좀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다 보니까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는 것들만 해도 얼추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노출이 내가 잘 써서 노출이 잘 되느냐, 판매랑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건 제가 해드릴 거고. 네, 일단 열심히 네. 숙제만 열심히 해도 조금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노출과 판매로 연결시키는 건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네, 열심히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심아람님 어떠셨어요? 웃지만 말고요. 자꾸 아까부터 한숨 쉬었다가 웃으셨다가. 이제 저희는 수제청이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그룹을 만나서 같이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좀 어려웠어요? 교육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심아람님 잘 받아들이세요. 빨라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 그 모임 교육할 때 제가 모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모범생이었으니까. 자, 석준길님. 예. 저도 강의는 잘 듣고 했는데 무섭죠? 1일 1포스팅. 제가 예, 1일 그죠. 걱정이고요. 기자도 30개 지금 그 검색하는 것도 지금 네. 걱정이에요. 근데 이거 따라오시면 변하는 게 보여요. 본인이 느껴요.
아셨죠? 예, 전화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바빠져요. 예, 예. 네. 바빠지는데 30일 동안은 표정이 지금 송민경님처럼 돼요. 네. 저분 지금 오늘로서 18일째 지금 과제 중이거든요. 1일 포스팅. 네. 표정이 저렇게 돼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 강근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뵙기도 하고 처음 강의도 들으셨는데. 예, 아니, 저도 걱정 반,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될 것 같은 기대 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일부터 숙제를 어떻게 잘 이제 시간 내에 잘 하는 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는데, 잘 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잠깐만 제가 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숙제를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미리 4월 1일부터 출발한 팀이 하나 있는데, 저도 그 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저도 똑같이 숙제예요. 저도 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걸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유 만만인데 내일 거를 아직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이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송민경님 오늘 거도 못 올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러고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해보면 느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네이버로 가가지고요. 제가 페이스북 노트 기능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참고로 블로그를 하다가 접은 지 3년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육을 하면서 저도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던 블로그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보시면 페이스북 노트 기능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아이배트맨이라고 돼 있죠. 요게 제 아이디예요. 두 번째 올라와 있죠. 이건 사이트 검색이에요. 자, 그 다음 내려보면 뷰의 1위에 올라가 있죠. 사이트 2위, 뷰 2위. 그죠? 이거 18일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누구 거예요?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도. 1위. 이미지 1위. 그냥 만들어져요.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거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강의한 걸 올려놨는데 자, 이미지부터 뜨네요. 이 키워드마다 뜨는 순서가 약간씩 다르긴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제가 올린 이미지고요. 요게 지금 제가 올린 이미지고 요것도 제가 올린 이미지고 요것도 제가 지금 올린 이미지예요. 이미지 검색해서 지금 8장 중에 4장이 제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제 글이에요. 오전에 1위에 있었는데 3위로 또 내려왔지. 요게 제가 올린 글이고, 자, 여기 뷰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쫙 뜨면서 1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네. 자, 또 하나 쭉 내려볼게요. 동영상 1위에요. 그죠? 이거 18일 만에 만든 거예요. 뭘로? 1일 1포스팅으로. 그렇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잘만 따라오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저렇게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돈으로 들어오게 만드느냐, 매출로 들어오느냐, 나의 일로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 과정까지 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미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작지 않은 효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작지 않은 효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는 방법은 숙제를 잘 하시는 거. 1일 리포스팅 잘 하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성우님 어떠셨어요, 오늘? 좀 새로웠어요. 새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교육은 꼭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새로운 교육. 네. 네. 저는 블로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도구로서 블로그를 쓰는 법을 강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신재현님은 네, 일단 키자드 기억하고 있고요. 네. 제가 참고로 단어 중에 저 보셨잖아요. 그죠? 네, 키자 들어가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죠? 강근혜님만 못 웃으셔. 저를 못 봐서. 네, 그래갖고요. 네. 오늘 제가 욕심을 요즘 좀 많이 부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교육을 신청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교육 듣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왜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 일주일이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7일인데.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해보셔야 돼. 오픈해가 코로나 때문에 타격 너무 심하게 받았으니까 네. 다시 이제 풀리는 대로 이제 다시 만회해야죠. 하셨죠? 네. 안 그럼 아버님한테 더 이럴 거예요, 제가. 네, 이겨야 네. 되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따님한테 못 얘기더라. 양현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그 블로그 그때 하라 시키시는 대로 했을 때 네. 반응이 왔었거든요, 바로. 네, 블로그로 손님 왔다며요. 지금도 가끔씩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전화 오거든요. 네, 네, 그 네. 네이버 스마트 콜로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빨리 직장을 그만둬라. 나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분위기인데요, 다. 네. 네. 그렇죠. 그 스마트 플레이스가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아시겠죠? 지도 검색이. 그죠? 네, 근데 그 지도 검색보다 더 세게 블로그를 쓸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호김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얼굴도 보이고 친해져요. 네.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들었던 거에 반복이어서 그냥 1일 1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할 것도 고민하셨구나. 없는데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 오늘은 그 숙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잘. 아, 다른 분들이 한다면 저도 할 수 있겠죠. 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방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낯선 세계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뭐 개인 콘텐츠나 취미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기록적 차원이 있었다면 네. 그렇게 썼던 블로그를 마케팅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그 갈등? 내적 갈등이 좀 있죠. 네. 네. 이해는 거기에 되는데 대해서 별로 안 고민이 다른데. 되는 거죠. 네. 네. 별로 안 다르고 네. 되게 신기한 게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했더니 글 잘 쓰는 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저는 한번 해보고 방송인 작가님하고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현옥님은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 상품이 지금 그래서요. 네. 그게 고민이고요. 그것만 잘 목표 설정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정해갖고 오셔야 돼요. 네. 거기다 키워드 30개도 뽑아오셔야 되고. 네. 네. 한 분 도망가셨어요. 윤영재님 어디 도망가셨지? 자, 어쨌든 송민경님은 이제 잘 체크해 주시고 제가 명단 드릴 테니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숙제하고 주무시고요. 네. 그 유영자님은 컵이 렉이 걸려서 먼저 나가셨대요. 나가셨다고 하니까 오늘 고생하셨고요. 숙제 잘 해주시고 열심히 우리 목숨 걸고 한번 블로그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연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셔가지고 예. 재밌어요. 힘들어도 재밌기는 해요. 저희가요 지금 공부하는 팀은요 규칙이 되게 엄해요. 규칙이 되게 엄해서 거긴 1일 포스팅 안 하면 무조건 10,000원씩이에요. 벌금을 내요. 예,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오면 숙제 건당 10,000원씩을 벌금을 내요. 그 다음에 강의에 결석하면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해요. 와서 블로그 쓰라고 제가 시켜요. 그거 안 나와도 10,000원이에요. 어떤 분은 50,000원 선납했다가 다 썼어요, 지금. 자, 또 하나는 중강의와 오프라인 모임에 3번 빠지면 잘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효과 보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따라오시니까 재밌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잘리는 거 없어요. 제가 쫓아가지. 그죠? 네. 강 작가님? 시름이 늘었어요, 표정이. 표정에 시름이 늘었어요, 지금. 생각이 많아지고 계세요. 저렇게 전호김님처럼 여유있게 배째라고 저렇게 계셔야지. 그래도 좋지. 자, 그러면 오늘 교육 마칠게요.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블로그 만드실 분들 만들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협업하실 분들. 네. 네. 제가 모두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